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간첩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이제까지는 북한 간첩과 북한에 포섭된 국내 간첩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중간중간 세계 첩보운동사에서 이름을 날린 간첩들의 얘기도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전설적인 여간첩, 1차 세계대전 중에 스파이로서 이름을 날렸던 마타하리, 이 마타하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마타하리란 그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그 인도네시아 말로 새벽의 눈, 새벽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876년에 이 마타하리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본명이 젤러입니다. 젤러인데 아주 부유한 사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육대학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이 아주 쇠퇴해가면서 결국은 망해가지고 집안이 파탄이 납니다. 그러자 이 마타하리는 이에 돌파구로서 바로 이제 당시 네덜란드 그 장교가 공모를 합니다. 자기 부인 공모하는데 그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그때 나이가 19살입니다. 19살 때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남편을 따라서.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남편과 함께 이제 그 현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댄서, 춤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웠죠.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하고 또 자기가 그 참 사랑했던 애들마저 다 사망을 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결혼 생활이 파탄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만에 결혼 생활을 접고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26세입니다. 26살에 파리로 돌아와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키가 크고 그 동양적 외모를 가졌습니다. 피부는 좀 까무잡잡합니다. 근데 아주 대단한 미모였기 때문에 그 춤을 잘 췄거든요. 그래서 댄서로 이제 전문적인 부위로 이제 프랑스에서 이름을 날게 됩니다. 댄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 많은 이제 프랑스군 장교들이나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연합군 장교들하고 상당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개방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남자, 자기를 원하는 또 그 군 장교들하고는 서스럼 없이 몸을 섞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이제 마타하리가 독일의 정보기관에 포섭이 됩니다. 포섭이 돼가지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의 정보기관에서 마타하리를 포섭해가지고 이제 그 H21호라는 그 암호명을 부여하면서 간첩 임무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마타하리는 이제 독일을 위해서 프랑스 등지에서 간첩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타하리는 그 군 연합군이나 또는 프랑스군들과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그 교류했던 그 장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조종사인데 마타하리보다도 나이가 20살이나 적은 이러한 그 조종사하고도 성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마타하리의 그 업적을 알 수 있는 공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그 모건 장군을 포섭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프랑스의 그 모건 장군 집에 자택에 있는 금고에 영국제 탱크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갖다가 빼내올 곳을 갖다가 지시를 하죠. 자, 그러자 이 마타하리는 그동안 이제 오랜 동안 그 프랑스 사교계에서 자기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그 마타하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여는데 전혀 모르는 그 모건 장군도 초대를 합니다. 프랑스군 그 지인들 통해서 같이 초대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모건 장군을 저희 이제 미인계로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포섭했다기보다 이제 끌어들였죠. 그래서 결국은 둘이 좋아가지고 동거 생활을 합니다.
동고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모건 장군 집에 가서 동고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그 모건 장군 집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게 됩니다. 알아가지고 그 설계도를 갖다 입수를 했고, 이 설계도를 바로 이제 독일에 제공했던 거죠. 자, 이 마타리는 지금 당시 그 독일 국적이었는데 프랑스에서 활동하면서 독일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했죠. 스파이 활동을 했는데, 또 한편 프랑스 정부를 위해서도 또 간첩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중 간첩 효과가 합니다. 이 마타리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스파이로서 무기는 그 출중한 외모입니다. 출중한 외모에다가 이 관능적인 그 여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아주 몸이 유연합니다. 그 댄스, 춤으로 단련되어 있고, 심지어는 4개국을 합니다. 유창하게 합니다. 자, 네덜란드 하죠, 독일어 하죠, 프랑스 하죠, 영어 하죠. 이렇게 4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하면서 많은 연합군 장교들하고 소위 그 접촉을 가졌던 것이죠. 이게 바로 스파이 활동의 큰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파이 하면은, 여자 스파이 하면은 미인계 공작을 말하는데, 바로 이 미인계 공작을 전형적으로 구사한 바로 그 스파이가 바로 마타리였습니다. 이 마타리의 그 일생은 너무나 드라마틱해 가지고 그 드라마로도, 또 시리즈로 말이죠, 마타리에 대한 그 스파이 활동을 소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마타리가 과연 적극적으로 그 미인계 공작을 펼쳐서 스파이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마타리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용을 당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런 이제 마타리를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분명하게 미인계 공작을 통해서 상대국에 중요한 정보를 입수해서 제공한 간첩 활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이 통신정보당국은 이 독일과 마타리 사이의 이 통신을 바로 감청해 가지고 H21호라는 그 암호명을 가진 간첩이 바로 마타리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보당국이 그 사실을 프랑스 정보당국에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해서 이제 마타리는 프랑스 정보당국에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군사 재판을 받습니다. 군사 재판을 받다가 1917년 10월 15일 날 사형을 선고받고 바로 총사령에 처해집니다. 그때 나이가 42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전성기를 구사할 그 시기에 마타리는 불행하게 그 스파이 활동에 그 추대기나 스파이 활동에 그 치부가 드러나 가지고 총살형을 당한 겁니다. 당시 그 프랑스 군사 재판부에서 했던 말이 유명합니다. 마타리가 입수해서 독일에 전해준 그 탱크 설계도 때문에, 바로 그 탱크 한 대 때문에 5만여 명의 프랑스나 연합군 군대가 사망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타리는 이름하여 그 26세부터 시작해서 40세까지 화려한 프랑스사에서 그 사교계 생활을 했고, 많은 연합군 장교와 프랑스군 장교들과 연문을 부리면서 자유롭게 또 이 도덕적 시각에서 보면 매우 방탕하게 자기 인생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스파이 활동이 드러나서 결국은 이 마타리는 총사령에 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세에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타리의 일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타리의 이 스파이 활동상을 보면서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바로 이 미인계 공작. 자기가 이 정보기관이나 또는 중요한 정권의 핵심부에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적들의 미인계 공작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김수인임이라고 여간첩 김수인 사건, 해방 공간에서 아주 마타리와 비슷한 여러 가지 소위 그 사교 생활을 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소위 그 미 군정청에 정보를 빼내고, 또 북한이 밀파한 간첩을 무사히 북한으로 복귀시키는 데 역할을 한 이 여간첩 김수인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